새롭게 지정된 세계 7대 불가사의 인간이 만든 경이로운 유산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바로 우리 인류가 만든 가장 경이로운 건축물들, 신세계 7대 불가사의를 함께 탐험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07년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표를 통해 새롭게 선정된 이 7개의 불가사의들을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는 이집트의 기자, 대피라미드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인류 최고의 걸작들이 선정된 거죠. 오늘 우리는 중국의 만리장성부터 시작해서 브라질의 거대한 예수상까지 각 대륙을 대표하는 이 놀라운 유산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비밀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만나볼 불가사의는 바로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우주에서도 보인다는 전설로 유명한 이 거대한 성벽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만리장성의 총 길이는 무려 21,196km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긴 거냐면 지구 둘레가 약 4만 km인데 그 절반이 넘는 길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인데 그것의 50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만리장성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원전 7세기부터 시작해서 약 2000년에 걸쳐 여러 왕조가 계속해서 건설하고 보수한 결과물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구간은 명나라 시대인 14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건설된 것들이죠. 만리장성 건설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총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추정합니다. 군인, 농민, 죄수들이 모두 동원되었고 안타깝게도 공사 중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주에서 만리장성이 보인다는 이야기는 사실 도시전설입니다. 실제로는 우주에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이 거대한 건축물은 중국 문명의 끈기와 의지, 그리고 뛰어난 건축 기술의 상징이자 인류가 만든 가장 긴 건축물로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불가사의는 요단에 있는 페트라입니다. 장밋빛 도시라고 불리는 이곳은 정말 마법 같은 곳이에요. 페트라는 기원전 4세기경 나바테아족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나바테아족은 아랍반도 북부에 살던 유목민족이었는데 그들은 향신료와 비단 무역로의 중심지였던 이곳에 정착하면서 바위산을 깎아 도시를 만들었어요. 가장 유명한 건물은 알카즈네라고 불리는 보물창고입니다. 높이가 40m에 달하는 이 건물은 완전히 사암 절벽을 깎아서 만든 것인데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이 정말 놀라워요.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서 성배가 숨겨진 장소로 나오면서 전 세계에 더욱 유명해졌죠. 하지만 페트라의 진짜 놀라운 점은 이 도시 전체가 물관리 시스템으로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인데 어떻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나바테아족은 빗물을 모으고 저장하는 정교한 시설들을 바위산 곳곳에 만들었어요. 수로와 저수조, 댐까지 완벽한 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페트라에는 800개가 넘는 개별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무덤, 목욕탕, 사원, 계단식 거리 등이 모두 바위를 깎아 만들어진 거예요. 특히 일출과 일몰 때 붉은 사암이 장밋빛으로 물들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안타깝게도 7세기 이슬람이 전파되면서 페트라는 점차 쇠퇴했고 12세기경부터는 완전히 잊혀진 도시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1812년 스위스 탐험가 요한 루드비히 부르크하르트가 재발견하면서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세 번째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그리스도 구세주상입니다. 코르코바도 산 정상에 서 있는 이 거대한 예수상은 높이가 38m에 달해요. 이 조각상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흥미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1920년대 브라질은 독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뭔가 상징적인 기념물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당시 브라질은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종교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와 시민들이 함께 나서서 거대한 그리스도상을 건설하기로 한 거죠. 설계는 브라질의 엔지니어 헤이토르 다 실바 코스타가, 조각은 프랑스의 폴 랜도프스키가 담당했습니다. 건설 기간은 1922년부터 1931년까지 무려 9년이나 걸렸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조각상을 어떻게 산 정상까지 올렸느냐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크레인이나 헬리콥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코르코바도 산까지 올라가는 기차 노선을 만들고 조각상을 작은 조각들로 나누어서 하나씩 운반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산 위에서 맞추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스도 구세주상의 양팔을 쭉 펼친 너비는 28m입니다. 이 조각상은 사실 리우데자네이루의 랜드마크일 뿐만 아니라 전체 브라질의 상징이 되었어요. 매년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2016년 리우 올림픽 때는 전 세계에 브라질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배경이 되기도 했죠. 특히 밤에 조명을 받은 그리스도상의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수호천사처럼 도시 전체를 품고 있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네 번째 불가사의는 페루의 마추픽추입니다. 잃어버린 도시라고 불리는 이곳은 해발 2430m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요. 마추픽추는 15세기 잉카 제국의 황제 파차쿠티가 건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정확한 목적은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어떤 학자들은 황실의 별장이었다고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종교적인 성지였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천문대였다는 설도 있어요.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도시가 어떻게 건설되었느냐는 겁니다. 잉카족은 철기 문명이 아니었어요. 바퀴도 없었고 말이나 소 같은 짐승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화강암 블록들을 2000m가 넘는 산 위로 올려서 이렇게 정교한 건물들을 지었을까요? 잉카족의 석조 기술은 정말 경이로워요. 그들은 돌과 돌 사이에 칼날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정밀하게 맞춘 건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시멘트나 모르타르 같은 접착제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500년이 넘는 세월과 수많은 지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마추픽추에는 약 200개의 건축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은 인티와타나라고 불리는 돌입니다. 이것은 태양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잉카족의 뛰어난 천문학 지식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런데 왜 마추픽추는 잃어버린 도시가 되었을까요? 16세기 스페인이 잉카 제국을 정복할 때 이 도시는 너무 높은 곳에 숨겨져 있어서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정글 속에 감춰져 있다가 1911년 미국의 탐험가 하이럼 빙엄에 의해 재발견된 거죠. 지금 마추픽추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하루 방문객 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유적을 후손들에게도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죠. 다섯 번째는 멕시코에 있는 치첸 이트사입니다. 마야 문명의 걸작인 이곳은 정말 신비로운 곳이에요. 치첸 이트사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은 엘 카스티오라고 불리는 피라미드입니다. 높이 30m의 이 피라미드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거대한 달력이에요. 사면에 각각 91개씩 계단이 있고 꼭대기 신전까지 합치면 총 365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바로 1년의 날짜 수와 같죠. 더 놀라운 건 춘분과 추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태양이 피라미드를 비추면 계단의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뱀이 기어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요. 이 뱀은 마야족이 신으로 여겼던 케찰코아트를 상징합니다. 수학과 천문학에 뛰어났던 마야족이 1000년 전에 이런 정교한 계산을 통해 만든 거예요. 치첸 이트사에는 메소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구장도 있습니다. 길이가 168m, 폭이 70m에 달하는 이 경기장에서 마야족은 종교적인 의미가 담긴 공놀이를 했어요. 경기장의 음향 효과도 놀라운데 한쪽 끝에서 속삭인 말이
다른 쪽 끝에서도 또렷하게 들린다고 해요. 마야족의 천문학 지식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그들은 금성의 공전 주기를 584일로 계산했는데 이는 현대 과학으로 측정한 583.921과 거의 정확히 일치해요. 또한 마야 달력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보다도 더 정확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치첸 이트사에는 엘카라콜이라는 원형 건물도 있는데 이것은 천문대로 사용되었어요. 이 건물의 창문들은 모두 중요한 천체들의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도록 정확한 각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야 문명은 9세기경 갑자기 쇠퇴했지만 치첸 이트사는 계속해서 중요한 종교적 순례지로 남아 있었어요.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했을 때도 이곳은 여전히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지고 있었죠. 여섯 번째는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입니다. 고대 로마의 영광과 잔혹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 거대한 원형극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콜로세움은 서기 72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 건설을 시작해서 80년 티투스 황제 때 완공되었어요. 정식 명칭은 플라비우스 원형극장이지만 근처에 있던 네로 황제의 거대한 동상 때문에 콜로세움 거대한 것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이 건물의 규모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장축 188m, 단축 156m, 높이 50m에 달해요. 수용 인원은 무려 5만 명에서 8만 명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축구 경기장보다도 더 큰 규모예요. 콜로세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그 건축 기술입니다. 로마인들은 아치와 볼트 구조를 완벽하게 마스터했어요. 콜로세움 전체가 80개의 아치가 3층으로 쌓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건물의 무게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었고 또한 관중들이 빠르게 입장하고 퇴장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 수 있었어요. 특히 보미토리움이라는 출입구 시스템은 현대 경기장 설계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80개의 출입구를 통해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15분 안에 모두 퇴장할 수 있었다고 해요. 경기장 바닥 아래에는 히포지움이라는 복잡한 지하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검투사들의 대기실, 맹수들의 우리, 그리고 무대 장치들을 보관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복잡한 도르래와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통해 사자나 코끼리 같은 맹수들을 갑자기 경기장으로 올려보내는 특수 효과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콜로세움 하면 떠오르는 것은 역시 검투사 경기죠. 검투사들은 대부분 노예나 죄수, 포로들이었지만 때로는 자유민이나 심지어 귀족들도 참가했어요. 검투사 경기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로마의 정치적, 종교적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는 검투사 경기뿐만 아니라 맹수 사냥, 공개 처형, 그리고 나우마키아라고 불리는 해전 재현까지. 나우마키아를 위해서는 경기장 전체를 물로 채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기 435년 마지막 검투사 경기가 열린 후 콜로세움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주택, 작업장, 요새, 채석장으로도 사용되었고 심지어 식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지진으로 많은 부분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매년 6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마지막 7번째 불가사의는 인도의 타지마할입니다. 사랑의 기념비라고 불리는 이 아름다운 건축물의 이야기로 우리 여행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타지마할은 무굴 제국의 5대 황제 샤자한이 사랑하는 왕비 뭄타즈 마할을 위해 지은 영묘입니다. 뭄타즈 마할은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샤자한은 그녀를 위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건설은 1632년에 시작되어 1648년에 완공되었습니다. 16년 동안 2만 명이 넘는 장인들이 참여한 대프로젝트였어요. 건축 감독은 우스타드 아흐마드 라하울이었고 페르시아, 오스만 제국, 인도의 건축 양식을 완벽하게 융합한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타지마할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완벽한 대칭성입니다. 중앙의 하얀 대리석 돔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높이 73m의 중앙돔 주위에는 4개의 작은 돔이 있고 네 모서리에는 각각 40m 높이의 미나렛이 서 있습니다. 건물 전체는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대리석들은 라자스탄의 마크라나에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 대리석들이 하루 종일 색깔이 바뀐다는 거예요. 새벽에는 분홍빛, 한낮에는 순백색, 밤에는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변합니다. 마치 뭄타즈 마할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타지마할의 벽면에는 정교한 상감세공이 새겨져 있습니다. 피에트라 두라라고 불리는 이 기법으로 코란의 구절들과 꽃무늬 패턴들이 새겨져 있어요. 이 장식들에는 청금석, 터키석, 말라카이트, 사파이어 등 28가지 보석이 사용되었습니다. 내부는 더욱 신비로워요. 중앙홀의 돔 안쪽에는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이 그려져 있고 작은 창문들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샤자한과 뭄타즈 마할의 관은 지하에 실제로 묻혀 있고 위층에는 장식용 관이 놓여 있어요. 타지마할 주변의 정원도 페르시아 양식의 차르바그 정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십자 모양의 수로로 나뉜 4개의 정원은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의 정원을 상징해요. 정원 중앙의 긴 수조에는 타지마할이 완벽하게 반영되는데 이 모습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샤자한은 타지마할이 완공된 후 아들 아우랑제브에게 폐위당해 아그라 성에 유배되었어요. 그는 8년 동안 창문 너머로 타지마할을 바라보며 세상을 떠났고 죽은 후에는 사랑하는 왕비 옆에 묻혔습니다. 지금까지 신세계 7대 불가사의를 함께 여행해봤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에서 시작해서 인도의 타지마할까지 각각의 건축물들은 모두 인류의 뛰어난 상상력과 기술, 그리고 끈질긴 의지의 결정체였어요. 이 불가사의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꿈과 믿음, 사랑과 희망이 담긴 인류 공통의 유산이죠. 페트라의 나바테아족, 마추픽추의 잉카족, 치첸 이트사의 마야족, 콜로세움의 로마인들, 그리고 타지마할을 만든 무굴 제국의 장인들까지 모두 자신들의 문명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불가사의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행운이에요. 이들은 수백,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내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시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직접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불가사의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어떤 불가사의가 가장 인상 깊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